반갑습니다. 주전스TV입니다.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제가 이제 SK바이오팜 영상을 그 종목을 계속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끝까지 간다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채널에서 대형주 위주로 앞으로 성장주나 괜찮은 종목들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남들보다 투자 수익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저희 모두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 제가 한번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 응원은 좋아요,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차를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부터 이제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리고 이 기아차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연봉은 너무 길기 때문에 봐도 뭐 이게 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병선의 가격만 보는 수준이 될 것 같고, 월봉도 지금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월봉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이때 기아차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 올랐습니다. 이때 오일선은 안 깨고 계속 갔습니다. 만약에 금융위기 이후 이 차트처럼 오른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 반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옆으로 갔는 시점까지 9년 3월에서 11년 4월, 그러면 10년 3월 2년을 올랐죠. 2년을 올랐습니다. 여기도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바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3월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나머지 1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차트만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지금 전기차, 테슬라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휴대폰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는 위치, 내가 자주 이용했는 경로,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누적되고 그게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내 공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하나의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닌 플랫폼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더 충분히 이 모습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아직 월봉으로 5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월봉 5일선에서 사면 어떻게 되냐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과거의 거는 이렇게 닿았는데 이때는 닿은지 안 닿은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는 가격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안 사도 주봉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매수하는 거는 이때 월봉 닿을 때마다 사는 겁니다. 손실이 없었습니다. 성장할 때는. 이때는 못 사기도 했고요. 지금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조금 이제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투자의 판단은 모두 개인의 몫이고 이제 책임도 개인이 져야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제가 보고 있는 근거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제 의견일 뿐이고 절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버텨야지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상승을 맛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또 하락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되시면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봉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조금 더 키워볼게요. 예, 주봉.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지켰습니다. 상승할 때. 그리고 횡보를 하고 하락이 시작됐죠. 일단 이거는 모르겠고 11월 달 요때 21선을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종목의 습성이 참 쉽게 변하지는 않죠. 이때 상승 때도 웬만해서는 21을 지켰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요런 특성이 있구나. 기아차에.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21일에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기간은 버리는 거죠. 이 기간을 버리는 거죠. 하지만 20일에 사면 엄청 싸게 사는 거고 다음 상승을
상승이 3번 나왔지 않습니까? 20일 한 번. 상승해서 한 번 더 있고, 상승해서 두 번째, 상승해서 세 번째. 이때는 안 되었네요. 21선 3번 닿고 횡보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때 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보다 힘이 더 좋다는 거죠. 이때도 안 닿았었으니까 뭐 이렇게 오르려면 21선 닿을 때가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 기준을 간단하게 삼으시면 됩니다. 이평선이라는 게 기술적 그냥 하나의 보조선이지만 2평 이게 뭡니까? 5주 동안에 사람들이 찾는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2평에서만 사더라도 나는 5주 동안에는 가장 싼 가격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10주고요. 이건 20주입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죠. 대형주는 이렇게 등락이 요즘에는 애플 때문에 엄청 등락이 심했지만 등락이 그렇게 컸던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등락폭이 계속 클 수는 없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잔잔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만 사셨어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기아차 밑에서부터 5, 10 아니면 정별로 바뀐 이때 선부터 5일선, 11선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5일선 파셔도 됩니다. 적당히 수익 보고 팔고 5일선 오면 사고 또 팔고 5일선 오면 사고 이때는 아마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가격에서는 5일선이 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분할로 사면 되죠.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으면 꼭 이 선에 살 필요 있겠습니까? 100 투자할 걸 30, 30, 30 해도 되고 10,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투자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선 이때는 확실히 왔죠? 예, 왔습니다. 그리고 21선 분할로 사셔도 되죠. 5에서 30 여기 30, 30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각자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점에서는 좀 이평선이 보시면 단순한데 이렇게 멀어지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5일선도 여기 보시면 5일선에서 멀어지면 5일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동방이나 이런 주식 있지 않습니까? 좀 가볍고 시가총액이 이게 뭐 1,000억이었는데 이렇게 상한가 착착착착 대형주에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거 막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 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런 주식 말고 큰 주식들은 이제 대기업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평선을 보고 이건 일봉이고 주봉으로 그리고 대기업 투자하신다고 투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치려고 이제 투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성장주 주도주를 확실하게 잡아서 좀 끌고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려면 더욱더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채금리다 어떻다 해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냐 책임질 거냐 그거는 실적 그리고 경제 상황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이오닉 5 이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완판됐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모아가겠다. 더 끌고 가겠다. 전에 2년 올렸는데 아직 1년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근거들로 모아가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매도는 예술이고 매수는 기술입니다. 매수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잘하면 매수는
괜찮습니다. 매도가 어렵습니다. 매도. 이 사람 욕심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데 매도도 나의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100% 먹겠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매도도 명확해집니다. 매수가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수 기준이 있어요. 뭐 이평선, 이런 게 있어요. 매도도 기준만 잡으시면 됩니다. 매도할 기준이 없다면 투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매도하겠다. 아니면 평생 끌고 가겠다. 뭐 평생 끌고 가겠다. 이것도 매도 기준, 이것도 평생이라는 전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평생인가라는 이유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보통 경쟁업체가 생기거나 과열되거나 이러면 보통 그 슈퍼개미 분들이 10년 갖고 있던 주식도 많이 파셨더라고요. 논리 대표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 지금 11분째인데 해드렸고, 요거 나눠서 제가 요 다음에 2편으로 해서 이제 기업 분석, 뉴스, 그리고 사이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영상이 너무 오랫동안 찍어버리면 지루하시니까 일단 흐름이, 기아차는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여기 시청자분들도 선을 그어놓고 예측을 하면서 이 기아차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2년 올랐습니다. 5일선 깨지 않았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올랐구나. 주봉은 21선 3번 닫고 미끄러졌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흐름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때는 남들 평균 가격, 최소한 남들의 평균 가격보다는 아래서 사자. 그러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봉으로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서 월봉, 주봉을 말씀드린 거고, 일봉은 121선 나오네요. 이렇게 121선 기준으로 일봉으로 사면 더 분할 매수할 수가 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죠. 지금은 61선을 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안 깼어요. 이평선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차피 기아차 좋고 오를 건데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스스로. 추세선을 그으셔도 돼요. 이런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선은 그어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을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이평선은 모든 차트가 똑같다는 거죠. 평균 가격 남들보다 싸게 사자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이런데 좀 떨어졌을 때 에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평선에서 모아가시는 거죠. 비중 조절 잘 하셔가지고 미국 지수랑 여러 가지 체크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아차를 그냥 믿고 분할 매수해도 되는 근거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죠. 과거 금융위기 이후로 자동차 발전 2년 동안 상승 추세. 그때도 주도주였죠. 지금도 자동차가 주도주고 2년 동안 상승했는 것 중에 1년 올랐다 이거죠. 아직 1년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해드렸고, 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영상으로 기본적 분석, 이제 재무제표랑 그런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 그거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사투리도 좀 쓰고 하는데
불편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좀 노력해서 제가 개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